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최고의 영웅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안중근 의사가 한일 합병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사살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가 15세 때 단 7명을 지휘하여 동학군 2만 명을 격파 대승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단 7명의 부대원을 지휘해서 어떻게 2만 명의 동학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항일 독립운동가의 영웅 안중근 의사 집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고조부는 안지풍인데 그 고조부 4형제가 모두 무과에 급제하였고 또 돈도 많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집안은 그 무인의 기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조부 안인수는 진해 현감을 했고 부친 안태우는 진사학과에 합격하여 진사였습니다. 조부 안인수는 황해도 큰 부자였고 부친 안태우는 개화파 가톨릭 신자로 황해도에 살며 안중근이 출생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안태훈 진사의 큰아들로 1879년에 태어났으며 동생은 안정근 안공군이 있는데 그 안정근 안공군도 모두 독립투사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무인의 기질을 타고나서 어려서부터 아주 호방한 용맹스러운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양반 집안이기 때문에 어려서 10년간 한학과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소년 시절 아버지한테 총과 말을 사달라고 그래서 안태훈 진사는 그 안중근 의사에게 총과 말을 사주고 교관까지 붙여서 사격 훈련을 시키고 승막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이미 13세 때 사냥꾼 포수들보다 총을 더 잘 쏘는 명사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인생 살아나가는데 4가지의 아주 중요한 지침을 만들고 살아나갔습니다. 첫째, 친구를 사귀어서 친구와 의를 맺는다. 둘째,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며 즐긴다. 즉 음주 가물을 즐긴다는 것이죠. 안중근 의사는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기생집에서 음주 가물하면 술값을 언제나 다 자기가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총으로 사냥을 하기. 그 다음에 4번째, 아주 좋은 말을 구해서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소년 시절서부터 사격과 승마에 아주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방한 기질로 많은 독립운동가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고 의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토 히로부미 저격할 때도 동지들을 규합을 해서 저격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가 30세 때 북만주 하얼빈역에서 한일합병의 최고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저도 그 하얼빈역에 가봤습니다. 저격 장소가 이토 히로부미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소였는데 이토에게 권총 4발을 쏘아서 전부 명중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안중근 의사가 어려서부터 사격과 승막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 삼엄한 경비 속에서 그렇게 저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안중근 의사의 용맹과 그 담력이 정말로 대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15살 때 1894년인데 그때 동학군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동학군과 흥선대원군이 한패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동학군의 우두머리 전봉준이가 흥선대원군을 만나서 고종을 폐위시키고 흥선대원군의 장손 이준용을 새로 왕으로 세워서 권력을 쟁취를 하자고 모의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자자하게 돌았습니다. 고종에 붙인 흥선대원군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쇄국 정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안중근 의사 붙인 안태훈 진사는 개화파 양반입니다. 그래서 안태훈 진사는 이 동학군과 흥선대원군의 밀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태훈 진사와 안중근 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동학군을 진압을 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첫째, 동학군은 외국인을 배척을 한다면서 관리 양반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백성들의 재산 재물을 약탈하는 살인 강도 같은 집단이다. 두 번째, 동학군의 진압을 정부군이 제대로 못하니까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두 나라 군대가 우리 조선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조선은 피해를 많이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학당은 아무래도 봐도 일본의 끈앞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태훈 진사와 안중근 의사의 예견대로 동학당은 1904년 발족하는 7.1단체 일진회의 뿌리가 됩니다. 즉 동학당의 우두머리 이용구가 일진회의 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안태훈 진사와 안중근 의사의 예견은 적중했던 것입니다. 안태훈 진사는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의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는 15살이었는데 안중근 의사는 70명 중에 7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수색 정찰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7명을 지휘해서 동학군 2만 명을 격파를 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동학군 2만 명 지휘자는 황해도 도적주 원영일이었습니다. 동학의 거의 최고급 우두머리였죠. 그때 당시 이 동학군이 엄청나게 거세고 막강했기 때문에 황해도 가명이 동학군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세 안중근 소년이 7명을 쥐해서 동학군 2만 명을 격파하는 바람에 황해도 가명을 동학군으로부터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15세 소년 안중근이 수색대 7명을 지휘를 해서 어떻게 막강한 2만 명의 동학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1894년 12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바람이 매우 몰아쳤습니다. 15세 안중근은 7명의 수색 정찰대원에게 동학군 2만 명을 야간 기습 공격을 하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대원들은 오늘 날씨도 안 좋고 적은 2만 명이나 되는 대군인데 우리 7명이 어떻게 2만 명을 대항해서 싸움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15세 소년 안중근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고 병법에 써 있다. 지금 적은 오합지졸이고 오늘 밤 비바람이 몰아쳐서 무방비 상태로 늘어져 있다. 적의 형사는 형편이 없다. 지금 공격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당신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을 서겠다. 이렇게 용감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대원들은 안중근의 기상과 용맹에 감동을 받아 안중근 지휘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날씨가 매우 나빴기 때문에 동학군 2만 명은 적이 쳐들어오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주로 어디를 공격하였냐면 동학군의 대장의 숙소를 집중 공격을 하였습니다. 동학군 대장은 벼랑간의 공격을 받자 혼비백산하여 갑옷도 못 입고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장과 부하들은 먼저 살려고 서로 밀치면서 산가들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안중근이 지휘하는 이 수색정찰대 7명은 완전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동학군은 수십 명이 사살되었고 군량미 500석과 다수의 무기를 놓고 도망가서 군량미와 무기를 노획을 해서 다음 전투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15세 안중근 의사가 7명의 수색정찰대원을 지휘하여 2만 명의 동학군을 기습 공격하여 대파하고 승리했다는 것은 정말 인류 역사 전쟁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그 대담함과 비범함과 그 용맹함과 그 영웅적인 기질은 이순신 장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용맹과 그 영웅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09년 10월 26일 할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그 삼엄한 경비 속에서 저격하여 완전 명중시켜 사살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국의 달 6월을 맞이해 항일 독립운동의 최고 영웅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